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속 잠든 꿈을 위대한 현실로 소환하여 황금빛 에너지로 부활시키는 돈을 파는 상인, 돈파상입니다. 오늘 저는 카메라 앞에 서기 전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며 가슴이 먹먹해지고 척추를 타고 흐르는 거대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제 얕은 지식으로 무언가를 보태거나 뺄 수도 없는 그 자체로 완벽하게 숭고하고 거대한 우주적 사랑을 실천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동부의 최고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나 평탄하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푸른 눈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년도 더 전 아무도 알지 못하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과 지독한 사랑에 빠졌고 자신의 목숨과 청춘 그리고 평생의 에너지를 통째로 이 땅에 바쳤습니다. 그 위대한 영혼, 대한민국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앙해야 할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호머 비. 헐버트 박사님께 제 온 마음을 담아 이 한 줄의 명언을 헌사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조선의 언어로 세계를 열고 조선의 가락으로 영혼을 달래며 조선의 깃발을 들고 세계와 맞섰던 사람. 그는 푸른 눈을 가졌으나 가장 뜨거운 붉은 심장을 지닌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이었다. 오늘 이 위대한 인간이 뿜어냈던 사랑의 에너지가 어떻게 10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드리겠습니다. 1886년 25명 미만 미국 청년 헐버트가 조선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혼란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던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조선의 지배층들은 위대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언문이라 부르며 무시하고 오직 중국의 한자만을 숭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푸른 눈의 청년은 조선에 오자마자 단 수개월 만에 한글을 깨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대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럴 수가. 이 문자는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고 과학적인 문자다. 영어의 알파벳이나 라틴어보다 훨씬 우수하다. 헐버트는 조선의 지배층도 외면하던 한글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본 우주적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한글의 거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9이라는 젊은 나이에 조선의 백성들이 세계를 알아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일념으로 오직 한글로만 채워진 최초의 세계지리 교과서 3인필지를 저술합니다. 왕족이나 양반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아이와 아녀자들까지 이 책을 읽고 세계를 보았습니다. 조건 없는 홍익인간의 에너지가 이 이방인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길을 가다들은 조선 민중의 거친 노랫소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헐버트는 이 구슬픈 가락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악보도 없이 그저 입에서 입으로 떠돌던 이 소리 속에 조선, 민족의 끈질긴 생명력과 결코 꺾이지 않는 영혼의 파동이 담겨 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던 그는 그 소리를 가슴으로 받아 적어 역사상 최초로 서양식 5선보 악보로 아리랑을 기록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한국인에게 아리랑은 쌀과 같다. 그들의 영혼 그 자체다. 그는 이미 조선인보다 더 깊이 조선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폭풍은 가혹했습니다. 1905년 일제는 강제로 군대를 이끌고 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는 을사늑약을 체결합니다. 나라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그때 고종 황제가 비밀리에 가장 신뢰하며 손을 내민 사람은 조정의 대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미국인 헐버트였습니다. 고종 황제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헐버트에게 비밀 밀서를 건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가서 이 조약이 불법임을 알리고 우리 조선을 도와달라고 전해주시오. 헐버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발각되면 일제에 의해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그는 황제의 친서를 가슴 깊이 숨기고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비록 당시 미국의 정치적 계산과 방관으로 대통령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거침없는 행동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의 대담한 헌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07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의 특사가 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비밀 루트를 개척하고 전 세계 언론을 불러 모아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게 만든 막후의 총지휘자가 바로 헐버트 박사였습니다. 그는 붓을 칼 삼아 일제의 침략성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글을 끊임없이 썼습니다. 분노한 일제는 그를 조선 고종의 조종자, 가장 위험한 미국인으로 지목했고 결국 1908년 그는 사랑하는 조선 땅에서 강제로 추방당하고 맙니다. 몸은 비록 쫓겨났지만 그의 영혼은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며 한국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사재를 털어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는 오직 한국의 부활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거대한 에너지 발전소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945년 그토록 염원하던 해방의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1949년 대한민국 정부는 백발의 노인이 된 이제는 86살의 할아버지가 된 헐버트 박사를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86세의 고령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배를 타고 오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치명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의사와 가족들이 울면서 만류했습니다. 그 몸으로 가시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때 헐버트 박사가 인자하게 웃으며 남긴 유언 같은 한마디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슴에 영원한 불도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대한민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는 기어이 배를 타고 태평양의 거친 파도를 건너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내린 첫 일성은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였습니다. 꿈에 그리던 독립된 대한민국 땅을 밟고 그 흙냄새를 맡은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49년 8월 5일 헐버트 박사는 영원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명의 에너지 한 방울까지 대한민국 땅에 전부 쏟아붓고 떠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은 깊은 슬픔, 눈물 속에서 그를 외국의 황제 부럽지 않은 최초의 외국인 사회장으로 모셨고 그의 유언대로 현재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소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돈부활 공작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철학대로 이 우주에서 에너지는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100년 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홍익인간의 사랑으로 이 민족을 살려내야 한다. 이 위대한 문화와 언어를 지켜내야 한다라며 목숨을 걸고 뿌렸던 호머. 헐버트 박사님의 그 뜨거운 생각과 말, 행동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님이 그토록 우수하다고 외쳤던 한글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앞다투어 배우는 글로벌 문자가 되었고 박사님이 영혼의 음악이라 극찬했던 아리랑과 한국인의 문화적 저력은 K-파프가 K-컬처라는 거대한 물질적 현실로 부활하여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번영은 바로 100년 전 헐버트 박사님이 심어놓은 거대한 축복의 에너지가 싹을 틔운 결과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분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남겨준 위대한 정신의 유산을 이어받아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고 이 대한민국을 세계를 이롭게 하는 더 멋진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기적을 일구어내신 호머. 헐버트 박사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곳, 여기는 돈부활 공작소입니다. 저는 돈을 파는 상인, 돈파상이었습니다. 박사님의 숭고한 에너지를 가슴에 품는 감동적인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